밤에 잠들기 전에 귀에 이어폰을 꽂고 현실이 되었으면 하는 프로그램을 들으면서 잠들잖아요. 자는 동안 그 프로그램이 계속 재생될 때 그 프로그램은 의식 안으로 입력되지 않습니다. 의식은 잠들고 있거든요. 대신 잠재의식으로 곧바로 입력됩니다. 그리고 잠재의식에 입력된 프로그램은 하루의 95% 동안을 당신이 원하는 것을 찾아다니게 될 테니까 자연스럽게 성공도 하게 될 거예요. 신생물학을 이끌어가는 세계적인 학자 브루스 립튼이 그의 도서 허니문 이펙트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허니문 이펙트의 이야기는 영화 매트릭스의 스토리와 같습니다. 매트릭스에서 초반에 이렇게 말하죠. 당신은 지금 매트릭스의 프로그램 속에 있고 빨간 약을 먹게 되면 그 프로그램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요. 사랑에 빠지는 것은 이 빨간 약을 먹는 것과 비슷한데요. 과학자들은 마인드 원더링 혹은 마음의 방황에 대해 연구해왔습니다. 마음의 방황이란 뭘까요? 우리의 의식은 하나의 업무에 집중할 수도 있고 업무와 상관없는 것에 대해 생각을 할 수도 있죠. 의식이 바로 앞에 있는 것에 집중할 때는 우리에게 절대적인 통제가 있습니다. 바라는 것, 열망하는 것, 원하는 것, 창조와 의식의 완전한 통제가 우리에게 있어요. 하지만 의식이 다른 생각을 하기 시작하고 생각이 다른 곳으로 흐르기 시작하는 순간 우리는 운전대에서 손을 놓게 됩니다. 그리고 자동 조종이 시작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마음이 방황을 하고 있고 다른 생각을 하고 있을 때는 잠재의식에 의해 행동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과연 좋을까요? 마음이 집중을 하고 있고 의식적으로 행동할 때만 운전대를 내가 잡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에 빠지는 것도 빨간 약을 먹고 운전대를 잡는 것과 비슷하다고 생물학적으로 입증된 겁니다. 왜냐하면 마음을 집중하게 하고 의식을 유지하게 만들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상대를 평생 찾아다녔는데 이제는 내 눈앞에 있는 거잖아요. 나의 집중을 쏟게 하는 사람이 당장 눈앞에 있는데 이 사람과 전혀 상관없는 다른 생각은 하질 않습니다. 이렇게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인생이 저번 달도, 어제도, 오늘도 매일 똑같이 끔찍하기만 했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러던 와중 이 사람을 만나게 되면 하루아침에 삶이 지옥에서 천국으로 변합니다. 사랑에 빠지면 하룻밤 사이에 모든 것이 다르게 보이죠. 나를 불행하게 만드는 직장도 이제는 다르게 보여요. 음식도 다 맛있고 음악도 더 아름답고 사랑에 빠지면서 모든 게 달라집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건가요? 삶이 전부 부정적인 것들 뿐이었는데 하룻밤 사이에 천국으로 바뀌었어요. 빨간 약을 먹었기 때문이죠. 사랑에 빠지는 게 바로 그런 겁니다. 사랑에 빠지면서 기존의 프로그램은 재생되지 않습니다. 이제는 소망과 열망을 뜻하는 창조적인 의식에 의해 삶이 돌아가요. 여러분은 삶에서 원하는 게 뭔가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창조적일 수밖에 없고 그리고 의식적으로 대답하게 됩니다. 따라서 소망과 열망은 여러분의 의식 속에 있는 겁니다. 사람들은 보편적으로 하루에 5%만을 의식 속의 소망과 열망을 향해 움직여요. 그리고 나머지 95%는 프로그램에 의해 움직입니다. 사랑에 빠질 때는 90% 의식에 의해 움직이게 됩니다. 하루 중 90%를 창조적인 소망과 열망 쪽으로 행동한다는 거예요. 사랑에 빠지기 전까지는 삶이 끔찍했지만 더 이상 프로그램이 아닌 소망과 열망으로 행동을 하고 나니 삶이 완전히 천국같이 변했어요. 그렇다면 허니문이 지속되지 않는 이유는 뭘까요? 신혼이 왜 지속되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직장, 집안일, 심부름, 해야 할 일 등 사람은 결국에는 다른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어느 순간부터 이러한 것들을 생각해야 하고 결국 의식의 작동이 줄어드는 겁니다. 대신 잠재의식에 있던 부정적인 행동과 태도들이 다시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리고 잠재의식의 70%가 부정적이라 합니다. 나와 나의 배우자 혹은 파트너는 의식이 움직이는 대로 소망과 열망 쪽으로 행동해서 동시에 사랑에 빠졌었잖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는 다른 것들에 대해 생각하기 시작해요. 어렸을 때 엄마나 아빠나 가족으로부터 배운 그런 행동과 태도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런 배우자는 여태 보지 못한 행동을 보면서 어리둥절해하는 거죠. 이런 행동이 갑자기 어디서 나타난 거고 이 사람은 도대체 누구인가? 우린 아직 신혼이고 허니문인데 이런 태도에 놀라게 되고 당황하는 반응을 보여요. 첫 만남 때 이런 모습을 보여줬더라면 또 안 만났을 텐데 왜 이제서야 이런 반응이 나타나는 건가? 이런 모습이 나타나는 이유가 뭘까요? 더 이상 마음에만 집중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이 허니문 단계를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잠재의식 프로그램을 바꾸는 겁니다. 이유는 간단해요. 의식은 소망과 열망이고 잠재의식은 프로그램이잖아요. 소망과 열망을 프로그램으로 만들어버리면 어떨까요? 그렇게 되면 생각조차 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루 중 95%는 소망하고 열망하는 대로 자연스럽게 행동하게 되고 현실로 그게 나타나게 되거든요. 잠재의식을 소망과 열망으로 다시 프로그래밍 한다는 것은 더 이상 그것에 대해 생각하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잠재의식은 알아서 하루의 95%를 여러분이 바라고 열망하는 것을 자연스럽게 찾아다닐 것이기 때문에 성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잠에 막 들기 시작할 때 우린 의식과의 연결이 끊기고 그 다음은 뇌가 세타파의 단계에 들어갑니다. 이는 생후 첫 7년 동안의 뇌 진동 주파수와 같은데요. 세타는 상상의 영역이고 최면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현실이 되었으면 하는 프로그램을 틀어놓고 이어폰으로 들으면서 밤에 잠에 들면 의식과의 연결이 끊겼기 때문에 그 프로그램은 의식으로는 입력되지 않아요. 대신 이제는 잠재의식으로 곧바로 입력됩니다.
이를 자기 최면이라 부릅니다. 최면 치료사를 찾아갈 필요가 없는 거죠. 그저 갖고 싶은 프로그램을 선택하고 자면서 듣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브루스 립튼이 말하는 부자들이 잠재의식을 바꾸는 법에 대해 알고 싶은 분들은 다음 영상을 시청해보세요.